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에서 안미소 역을 맡은 김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메이트에서 고아한 역할을 맡은 전소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 연출한 이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스크린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오늘의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세 분의 게스트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진행 중간에 같이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거고요. 오늘 채팅방에 남겨주신 질문 가운데 선정이 된 분들께는 사인 엽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미 받으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풀 패키지로 드리는 건 아마 지금이 처음일걸요.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봉을 한 이후에 지금 배우들과 감독님이 부지런히 관객 여러분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개봉 후 시간들이라는 게 사실 영화를 찍을 때만큼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다미 씨 같은 경우는 이 영화의 거의 씨앗 시절부터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기획이 정말 태동되기도 전부터 이 여정을 가장 오래 이 세 분 중에 걸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이 영화와 함께 세월을 정말로 보내신 셈인데요. 개봉 이후에 관객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아주 오래도록 다들 애정을 가지고 개봉을 기다린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김다미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저도 이 영화가 언제 나오나 혼자 매일매일 기대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사실은 이제 홍보가 끝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쉽고 속상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진짜 이 영화에 처음부터 함께 왔는데 이제 얼마나 끝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 영화를 저도 사랑하고 있는 입장이고 너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되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오늘 이렇게 궁금하신 거 많이 여쭤봐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 영화에 대해서 애틋해하는 마음이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화를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끼리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함께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작업이 되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더 관객분들의 반응이 궁금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영화에 담은 마음들이 스크린을 지나서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께 닿을 수 있을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궁금해했었고 그래서 더욱 이렇게 최대한 관객분들과 가까이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희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들, 궁금해 해주시는 것들 그런 거 한마디들이 다 너무 감사하고 저도 다미처럼 사실은 슬슬 조금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하루라도 더 함께하고 싶고 이 영화를 핑계로 이 함께한 사람들과도 하루라도 더 함께 이 이야기를 오래오래 곱씹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시사할 때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사랑하는 영화다. 물론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영화를 사랑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였었던 것 같아요. 영화 만들면서도 그냥 이게 어떤 허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라는 좀 차원을 조금 떠나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이 영화가 제가 살아가는 되게 중요했던 시기를 좀 통과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제 삶하고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사랑하는 영화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개봉하고 나서는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저도 시사회 때 영화를 보고 그 뒤로는 계속 영화를 못 봤거든요. 못 본 상태로 관객분들을 만나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조금 영화가 뭐랄까 약간 멀어진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영화를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바로 다음 질문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영화를 보셨는지. 왜냐면 오늘 배우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상영관 안에서 영화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웅성웅성 왜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과 사실 극장에서 영화를 만든 사람이 함께 호흡하면서 볼 때 감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감정을 가지고 이 장면을 만들었는데 그때 관객들에게 정확한 감정이 닿았을까? 나와 같은 식의 표현을 해줄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극장 안에서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게 됐는데 오늘 관람은 어떠셨어요, 감독님? 처음에 시사회하고 이제 뭐 언론 시사회하고 VIP 시사회하고 이제 이럴 때 초반에는 관객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보실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영화를 봤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약간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영화를 잠깐 잊어버린 느낌이 오히려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전에는 공개되기 전에 사실 거의 저 혼자 본다 혹은 작업자 몇 명이서 공유하는 무엇이었는데 이게 개봉하고 나서 막상 저는 영화랑 좀 멀어진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관객분들 반응보다는 그냥 오랜만에 영화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만들 때 어떤 생각들 했었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떠올리려고 영화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오늘 가장 생생하실 테니 여러분의 디테일한 질문들에 아마 오늘 민영근 감독님이 잘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질문들이 영화 내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일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크게 영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질문들을 우선 몇 가지 드리고 관객석 질문을 같이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여기 계신 세 분만큼이나 사랑하는 한 명의 관객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여기 지금 보니까 20번 이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보다 많이 보셨네요, 이 영화를. 그래서 지금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어쨌든 이 소울메이트라는 작품이 출발하고 만들어지는 과정 전체를 제가 취재를 하고 오늘 방금 인쇄소에서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소울메이트 메이킹 다이어리라는 작품을 내놓으면서 제가 또 판매원 같이 앞에 좀 잠깐 내놓을게요. 그래서 그 책을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인쇄소를 진짜 쫄라가지고 원래는 31일 날 나와서 여러분은 다음 주부터 아마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어서 저도 이 팀에게 가지는 애정이 아주 남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혹시 놓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도 가감없이 내용을 보태서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작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차이를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감지를 하셨을 겁니다. 원작에서는 두 사람이 글로써 소통을 하고 삶을 잇는다면 이 영화에서는 그림으로 두 사람이 교류를 하고 시간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어떤 과정을 보셨을 텐데요. 원작에서는 글을 쓰고 이 소울메이트 속 인물들은 그림을 이어서 완성한다는 것이 배우들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지금은 또 그 차이를 어떻게 곱씹게 되는지 궁금해요. 글과 이미지로 보여지는 건 또 굉장한 차이가 있기도 하니까요. 또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여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김다미 배우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차이를 어떻게 느끼셨고 지금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 그 글과 그림이라는 차이를 어떻게 곱씹게 되시나요? 일단은 저는 그림으로서 하은이와 미소의 성격을 또 나눌 수 있다는 지점이 되게 원작과는 또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 미소가 하은이가 그린 그림을 완성시켜준다는 그 의미가 뭔가 어떤
거라고는 딱 얘기는 못하겠지만 되게 이 두 사람의 그런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소재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마음도 느껴지고 뭐랄까, 이게 저도 연기를 하면서 이게 정확히 무언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미소가 하은의 그림을 완성시켜주는 그거 자체가 미소로서는 되게 마음이 뭔가 묘했고, 또 관객분들께서도 아마 이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는 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원작을 관객으로서 봤을 때 그 글로써 내 친구를 다시 살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 내가 만든 세상 안에서 너를 불멸로 만든다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되게 우러러 보듯이 되게 그런 마음을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대본을 봤을 때 그 글로써 안생을 살게 하는 게, 7월을 살게 하는 안생이 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키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라면 저희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게 나랑은 다른 너의 방식을 내가 존중하고 그거를 그대로 닮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이 어쩌면 더 큰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 안에서는 그 사랑한다는 게 정말 상대를 최대한 깊게 들여다보고 더 세세하게 알아봐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너를 존중하는 마음이 내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그림을 소재로 고른 게 너무 좋았고요. 다미가 얘기한 대로 그림 그 자체로서 미소라 하은이를 더 설명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관객분들께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그 부분이 이 영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직관적으로 두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설정이기도 한데요. 영화를 오래 반복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림의 의미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각자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다르죠. 한 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그릴 줄 아는 사람이고, 한 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 위해서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림이라는 게 어떤 종착지와 어떤 완성도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든 결과적으로 그리는 대상을 아주 오래도록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시간의 일소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과 얼굴을 이야기하는 이 영화의 그림이라는 모티브가 아주 오래도록 감독이 생각해낸 최적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결국에는 마음과 시간과 얼굴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도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가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건이 아닌 시간의 영화라는 점에서 두 배우들에게 그 세월을 연기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것은 사건이 아닌 시간의 영화이고 인물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보냈던 인생의 좀 긴 세월을 연기한다는 것이 매 작품에 허락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이 작품으로 조금 특별한 시간 감각을 경험하신 셈인데, 그 세월이라는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연기해낸다는 것이 어떤 느낌으로 남았는지 궁금해요. 이번엔 전소희 배우부터 답변 들어볼까요? 저는 책을 읽다가 그런 말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나라는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개의 내가 합쳐진 게 나라고, 저는 그 말을 되게 동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이 영화에서 하은이를 연기하면서 제가 편애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그 어떤 인물을 표현할 때보다도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오래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우리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헤어지고 하는 순간들을 제가 그 인물로서 영화 안에서 관객들과 함께 겪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도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더 이 작품을 하고 싶었고 표현이 너무 감사한데 저에게는 특히나 관계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제가 하은이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한테는 항상 미소만이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이 인물의 시간의 변화, 마음의 변화들을 연기하는 것이 되게 자유롭고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영화 촬영 마치고 나서 전소희 배우를 인터뷰했을 때 어쩌면 이 영화를 찍는 동안은 미소와 제가 정말로 소울메이트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미와 제가 정말로 그런 관계로 믿고 촬영했어요 라는 말 하셨던 기억이 제게도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김다미 배우는 어떠셨어요? 작품 안에서 세월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10대부터 30대를 연기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배우로서도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저도 하은이와 미소의 그냥 관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소가 하은이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또 서로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저희가 감독님도 저희가 제주도 시절을 먼저 찍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냥 되게 언니랑 저랑 마음을 좀 많이 열고 서로를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쌓여야 저는 30대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가장 뭘 하려고 했던 건 그냥 그 어린 시절의 하은과의 추억, 미소가 느끼는 그런 순수한 감정들을 좀 잘 받고 나도 있는 그대로를 좀 제대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30대 때 뭔가 가진 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10대 시절부터 아직 지금 30대가 되지 않은 관객 여러분들께 이런 상상을 하라는 건 너무 미안하지만 어쨌든 30대 초반까지 20대 후반까지 본인을 비교해보면 사람의 외향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시기라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은도 그렇고 미소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김다미 배우가 사실 저는 분장과 헤어와 의상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라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테크니션들의 도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그 온도차와 굴곡을 만들어내는 건 배우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에 아주 크게 변화하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서로 다른 시기의 인물들이 연기해낸 건 이 두 배우의 오롯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 변화들에 감탄하는 영화였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요. 민용근 감독님에게도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려보고 싶어요. 실제로 민용근 감독님께서 각본을 각색을 하시는 과정에서 훨씬 이 두 사람의 긴 세월에 대한 버전을 생각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버전을 볼 일은 영원히 없겠습니다만 중년이 된 하은과 미소를 그리는 버전도 시나리오의 각색 과정에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이 책에 다 들어있고요. 여러분 잊으실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도 두 사람의 어떤 단편적인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라는 모티프였어요. 그것을 고양이 엄마로서 표현을 하시고 구체적인 대사로도 넣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죠. 네, 처음에 제안을 받고 원작 영화를 저는 제안을 받은 뒤에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볼 때 원작 저희 영화에도 있지만 그 영화의 후반부에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어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솔직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그 장면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인터뷰도 말씀 많이 들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깨닫게 되는 어떤 순간들, 나란 무엇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장면이 제가 연출하게 된 조금 결정적인 감정의 이제 근원이었었는데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떠올려 보니까 사실 그때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많이 뭔가 다 내려놨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뭔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막 욕망하면서 살잖아요. 무언가를 얻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믿어왔던 것들 그리고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고 소용없구나 라는 어떤 되게 밑바닥에서 비로소 그 순간이 돼서야 사실 되게 소중한 걸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의 그 두 사람의 그 장면이 저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오늘 영화 보면서도 좀 느꼈던 게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그 두 사람의 어떤 시기라고 하는 게 미소도 그렇고 하은이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고 나서 다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모든 걸 다 뭐 남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때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순간이 두 사람에게 되게 소중한 순간이고 또 빛날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이 쌓이지 않고서는 그런 순간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거를 다 겪고 나서 더 이상 소중한 것도 없는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의 가장 순수하기도 했고 찬란했었던 젊은 시절의 얼굴을 보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일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뭔가 굉장히 달라진 얼굴의 미소가 그 18살 시절에 딱 뒤돌아보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대면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신 세월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보여줄 수도 없고 저도 뭐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잡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그 조그만 발치라도 잡으려고 했었던 그 장면이 그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세월을 잡으려고 했던 장면이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개봉을 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특별한 비하인드 하나를 감독님께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세월을 표현한 고양이 엄마를 둘러싼 이 영화에는 미공개 삭제씬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밝으신 관객분들은 아마 크레딧에서 어떤 배우의 이름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몇 분의 관객분이 계시네요. 그 미공개 삭제씬에 대해서 엄마와 둘러싼 그 하은의 관계에 대해서 감독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몇몇 이제 삭제 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우정 출연으로 이렇게 출연하셨던 김재벽 배우님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촉이 밝으신 관객분들은 추측해서 그 장면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는데 하은이가 이제 파혼을 하고 엄마하고 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원래 영화에서는 아니다 그때가 파혼하기 전에 미소랑 싸우고 제주로 돌아왔을 때 돌아왔을 때 그때 그 고양이 엄마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요. 근데 그때는 이미 고양이 엄마도 거의 한 15년 이제 거의 우리 사람으로 치면 한 7, 80대가 된 그때의 나이이고 이제 고양이가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을 김세벽 배우님이 맡은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하은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사람 나이로 치면 이제 한 80 가까이 됐다. 근데 이 나이쯤 되면 어떤 약을 쓰는 게 오히려 고양이한테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바라봐주고 그리고 보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새벽 선생님께서
너무 애쓰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그 하은이의 그 시절의 어떤 심정과 딱 맞닿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도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애쓴다고 뭐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로 애쓴다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장면이 거의 끝까지 편집본의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러닝타임 문제 때문에 삭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있었다면 하은이 결혼식장에 가는 날까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애쓰지 않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내가 그냥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순응을 하는 게 그냥 낫다라는 이야기일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영화를 보신 관객분께서 편지에 그 얘기를 엔딩 크레딧에서 새벽 배우님 이름을 받고 하은이가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어서 데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런 장면이 아닐까 추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실 수가 있지? 하고 막 감독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관객분 혹시 여기 오늘 와 계세요? 아까 고개를 끄덕거리셨던 분이 그 편지를 전해주신 분이었군요. 그 관객분께는 일단 사인협서 하나 드리죠.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다른 장면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 해요. 다미 배우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 제주도 로케이션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하은의 집이 이 제작진에게 로케이션이 가장 좀 공을 들인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물론 공이 안 들어간 장면이 없지만 왜냐하면 미소와 하은은 서로에게 어린 시절에 본인이 갖지 않은 모습을 은연중에 약간은 부러워하는 모습을 가져야 했고 미술팀이 그 집에 공을 들였던 이유는 어린 미소가 하은의 집에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온화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 나는 이런 걸 타고나지 못했다라는 부러움과 약간의 어떤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세팅을 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뭐 영화에 아주 자세히 잡히진 않지만 그곳에 조경을 위해서 뭐 하도리 동장님까지 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실 정도로 아주 공을 들여서 세팅을 한 정서적인 세팅이 중요했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 하은의 집에 드나들면서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그게 내 눈앞에 펼쳐질 때는 각본에 보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실감이 가능하니까요. 일단은 너무 아늑했어요. 저희가 첫 촬영 때 아마 저희가 하은의 집부터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을 열면 바로 마당이 보이고 거기서 이제 식사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냥 이 집 분위기 자체가 저희 뭔가 만들어진 곳 같지 않고 정말 제주도에 있는 곳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은의 방이나 뭐 화장실이나 이게 자세히 보시면 작은 소품들까지도 뭔가 하은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미소로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와 여기서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배우 김다미에게도 좀 온화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군요. 그게 아마 또 미소를 연기하는데 많은 어시스턴트가 되어 주었겠죠. 영화가 2020년 여름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됐는데 한참 코로나19가 너무 기승을 부릴 때였기 때문에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촬영 현장이었을 텐데요. 한창 그 시기에 우여곡절을 겪었던 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새삼스러운 경험이 세 분께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기간의 프로덕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들이 아무래도 있으실 텐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장면을 꼽으라면 역시나 바이카로스 장면일까요? 이게 시나리오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제가 제주도에 혼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코로나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그리고 지금 개봉할 무렵에 뭔가 마스크를 풀고 이러니까 뭔가 영화가 코로나의 시작점부터 어떤 끝점까지를 관통한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제 촬영하는 동안에 사실 이렇게 여러 명이 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가끔 이렇게 누가 신고를 하기도 한다 이런 소문들도 있었고 되게 조심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되게 아쉬운 게 촬영하면서 한 번도 회식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쫑파티도 못했었고 뭐 촬영을 하다가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타고 오신 비행기에 뒤에 있는 분이 뭐 양성이 나와서 저희가 전체가 다 이렇게 숙소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지도 못하고 격리가 됐던 적도 있었고 요즘보다는 더 그랬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 촬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한겨울쯤이 오면은 뭔가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고 그때쯤엔 실제 러시아에 있는 바이카로스에 가서 이 장면을 찍어야겠다라고 하는 되게 구체적인 계획들도 세웠었어요. 그래서 전체 스텝이 가지 못하니까 소수의 스텝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어떻게 탈 거고 그리고 바이카로스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촬영을 할 거고까지 이제 다 계획이 세웠는데 촬영이 끝나고 겨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겨울이 끝나갈 때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 제가 유튜브로 검색을 하다가 바이카로스의 어떤 매년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분이 계세요, 러시아에. 그분께 이제 연락을 해서 그분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행사 러시아 쪽 전문하는 여행사 대표님과 두 분을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러시아에서 짝을 지어서 바이카로스에 그 저희가 원하는 포인트에 가서 3일 정도가 저희한테 주어져 있었어요,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영화에 필요한 장면들을 매일 가서 똑같은 장면을 계속 찍어 오셨어요. 왜냐하면은 날씨가 그날따라 매일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눈이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도 있었고 그래서 뭐 아니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카메라 고장 나는 날도 있었고 근데 다행히도 맨 마지막 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잘 맞았고 저는 이제 그 카카오톡 영상 통화로 뭔가 디렉션을 내리면서 저희가 필요했었던 바이카로스 장면을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촬영할 때는 그런 점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하은이 역할을 했었던 전소니 배우가 실제 그 바이카로스에 갔을 때의 어떤 감정의 상태라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아쉽게도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약간 어떤 대안의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 영화로 탄생이 됐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바이카로스는 뭐 CG가 들어간 장면이 아니고 실제 바이카로스 저희가 찍으려고 했었던 그 포인트에서 실제로 찍었던 장면입니다. 차분하게 이야기 들려주셨지만 제작진이 정말 끝까지 애가 탔던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련한 조금 더 요절복통 사연은 메이킹 다이어리에 수록되어 있으니 그거 체크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건 아닙니다. 배우들께 하나씩 질문을 더 드리고 관객석 질문을 같이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소니 배우님은 미소에게는 저는 일종의 어떤 낭만성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떠난 사람의 삶을 이어서 그 사람의 목까지 살아가려는 말하자면 인생의 계획을 세운 사람, 인생의 항로를 그렇게 정해버린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런 것 같은데 미소가 하은의 그림을 완성하거나 딸을 키우는 것 역시 김다미 배우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은이 떠난 시간을 이해하는 과정이자 하은의 삶이 완성되게끔 미소가 만들어주고 싶었던 형태라고 인터뷰에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역으로 하은이 미소가 떠나고 없는 시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인물이었다면 하은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미소가 한 표현에 너무 근데 저는 하은이 제주도에서 미소를 처음 떠나보내던 그 날의 그 감각이 사실
그 이후로 평생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스르륵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에 대한 감각이. 그래서 저는 하은이가 유독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맞는 답을 드리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기한 사람보다 정확한 답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영화에서 그 미소가 거짓으로 편지를 보낼 때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만 하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미소는 더 크게 떠나보내고 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안쓰러운 게 미소한테는 현실이 너무 아프고 하은이한테는 어쩌면 미소한테 비교했을 때 그만큼 아프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너무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은이가 미소가 없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하은이가 미소가 진우한테 너 하은이 잘 모르는구나 하는 얘기를 영화를 보고서 더 깊이 이해를 했던 게, 저는 하은이가 제주도에 남아 있었던 것의 이유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 구석에는 그냥 여기 남아서 미소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은이의 못난 부분이지만 내가 미소한테 찾아가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종종거리면서 미소를 기다리고 매일매일 떠올리고 그려보는 게 하은이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죠. 우리의 하은이라면. 미소, 다미 씨에게도 질문 하나 드리고 채팅방의 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물론 배우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상대방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액션과 리액션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영화보다 내가 연기하는 캐릭터 말고 상대방의 캐릭터도 면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소와 하은은 서로 사랑하는 친구인 동시에 내가 동경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그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꿈꾸게 만드는 이상향이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게 결과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다미 배우가 미소를 잘 연기하기 위해서 하은을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뭔가 일단 언니랑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표현의 방식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냥 제가 연기할 때는 사실은 뭔가 한이랑 다르고 뭐가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미소로서 그 현장에 있는 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했고 언니도 하은이로서 있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하은이로서의 제가 뭔가 궁금하거나 어떤 의문점을 품거나 이런 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은이는 이렇게 할 것 같고 그걸 언니가 너무 잘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어서 그게 그냥 저도 그냥 마음을 좀 열고 서로 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좀 임했던 것 같아요. 의문점을 가지기는커녕 서로가 촬영하지 않은 분량에 대해서도 서로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읽어내는 작업이었을 텐데요. 제가 지금 하나 생각나는 건 그 캔모아에서 진우의 그림을 하은이가 그리잖아요. 하은이가 그릴 때 그때 어떤 모습이 되게 미소 같다고 다미 씨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 장면을 나중에 보고
너 되게 미소 같았다고 하은이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전소니 배우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연기한 장면이라 너무 기뻤다고 얘기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를 찍는 동안 정말 뭐가 뉴런 같은 게 연결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채팅방 질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담이 봐서 너무 행복하담이라는 대화를 쓰시는 분께서 미소가 편지로 거짓말을 전할 때 배우의 내레이션도 목소리가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우분들 나레이션을 녹음할 때 신경 쓰신 부분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실제로 원작에서는 둘이 주고받는 편지의 나레이션이 아닌데 이 영화에서는 편지글의 나레이션을 바뀐 것도 큰 변화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상황과 반대되는 이제 나레이션을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게 또 완전히 또 힘듦은 아닌데 힘듦을 좀 묻어 있고 싶고 근데 또 한이한테 괜찮은 척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나레이션이 저희 영화의 중간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나레이션이 저희가 녹음실에서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녹음한 것들도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촬영하는 동안에도 이제 저희가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레이션을.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이었나?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시나리오에 있는 나레이션을 녹음해서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촬영하면서는 그 각자 집에서 녹음했었던 그 목소리를 현장 편집본에서 넣어보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나레이션을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다른 후시 녹음을 가서 목소리를 입히는 때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밖에 안 보이지만 그냥 연기할 때랑 똑같이 이 장면에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최대한 똑바로 알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ADR이라는 게 영화의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창작자의 성향에 따라 굉장히 ADR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민용근 감독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상당 부분 현장에서 동시녹음을 선호하셨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럴 수 없는 현장의 물리적인 상황들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아주 꼼꼼한 ADR 후시 녹음의 결과 ADR을 굉장히 만족하는 감독으로 거듭났다는 사운드 팀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뉴진스보다 전소니 하트 쓰시는 대한민국 부끄러워하잖아요, 배우가 너무. 네, 뭐 혜린 닮았다 이런 얘기도 채팅방에 있더라고요.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소니라고 해놓고 질문을 또 감독님에게. 하은이가 그 미소에게 마음에 들었던 남자, 아마 진우 얘기를 하는 그 폐 리조트 씬이겠죠? 미소의 표정이 약간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이 잠시 스쳤던 것 같습니다. 그 표정은 배우들과 어떻게 논의하셨나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이제 그 장면의 어떤 그 미소의 표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합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즐겁게 얘기를 했고 미소랑 하은이 어떻게 보면 둘이 가장 어떤 행복한 어떤 순간의 정점에서 마치 하은이 찬물을 끼얹듯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소의 표정이 웃으려고는 하지만 웃을 수 없는 어떤 느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시나리오 쓸 때 제가 상상했었던 미소의 표정이었었고 그리고 촬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촬영하면서는 되게 다양한 어떤 버전들을 촬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영화에 편집이 된 영화에 사용이 된 미소의 얼굴은 약간의 거기에 유머러스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평면적인 유머러스함이 아니라 그 안에 약간 씁쓸함도 담겨 있고 궁금함도 담겨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은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함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서운함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베이스가 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뒤섞여 있는 표정이었었어요. 한편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귀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알쏭달쏭해하는 표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씁쓸해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표정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 장면을 최종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그 장면을 찍을 때 김다혜 배우가 했던 아주 미묘한 지점의 고민들 역시 저도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미소의 영원한 친구 하은이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서는 마치 제가 준비한 것처럼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이 중에 뭘 골라야 될지 지금 약간 죄송스러워지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재미있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하은이는 결국 딸로서 미소의 영원한 친구로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안하은이라는 꼬마를 의미하신 거겠죠? 배우님들은 모녀 관계도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될 수 없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민 배우는 어때요? 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아까 그 말씀드리던 거에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다른 얘기인데 저는 제가 미소같이 보이고 싶었던 장면을 연기했을 때 미소가 그걸 알아봐 줬을 때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이제 극장에 걸렸을 때 영화를 보면서 저도 미소가 하은이 같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그 마지막에 하은이 그림을 이어그리면서 하은이가 받을 수는 없지만 그 편지를 읽는 미소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은 안심하고 빛날 수 있다는 말을 했었잖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내내 그 말을 떠올렸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되게 미소 같지 않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하은이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 같다고 생각한 순간들에 대한 또 애정 표현을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두 분이 하고 계세요. 엄마의 엄마는 누구일까? 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 저도 궁금하네요. 엄마의 엄마는 진짜 누구일까요? 두 배우분 모두 급등 주인공들과 실제 태어난 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를 사는 청춘을 연기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부분? 아니면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2000년대 초반의 학창 시절을 보냈던 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살았던 연기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나 소감 같은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다 겪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희가 막 이게 막 새롭거나 이게 엄청 처음 보는 것들이 없었고 거의 그냥 다 겪었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멀게 느끼는 것들은 없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뭐 대단히 노력을 하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즐겁게 펌프를 연습하긴 하셨지만 담담담이라는 대화명 쓰신 분께서 하은이가 미소와 전화할 때 하은이가 미소야 나는 하고 그 뒤에 대사가 잘리잖아요. 그 뒤에 하려고 했던 말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감독님께서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잊고 있었는데 제가 전에 촬영할 때도 여쭤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물어보고 나니까 알겠다 할 때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하은이는 나는 다음에 뭐라고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연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근데 물어보면서 알겠는 게 나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자리에서 그 통화로 어차피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나는 한 다음에 그 수많은 말들에 떠밀려서 그냥 전화를 끊지 않았나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감독님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사실 쓸 때는 그게 되게 직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막 바탕에 깔고 그걸 되게 치밀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대신에 그 장면을 찍고 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1차적으로 방금 소니 씨가 얘기한 것처럼 미소야 나는 하고 나서 그 뒤에 하은이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밀려왔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에 대한 것들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누구한테 붙잡고 물어보면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은에게는 그 수많은 것들이 밀려왔었던 것 같고 근데 또 한 번 이거를 또
뒤집어 보면 그거는 사실 하은이의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소의 상상 속에서 있었던 장면이잖아요. 사실은 그 장면이 떠나가는 장면이 그건 어떻게 보면 미소가 바라보는 하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 시기는 어쩌면 미소가 하은이 그리던 미소의 모습을 하은의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있을 시절에 썼던 그런 허구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된 상황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과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글을 거기서 더 뭔가 정리하지 않은 게 되게 그 글이 미소가 썼다는 거를 반영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솔직하달까요? 그 블로그에 만들어낸 가상의 현실조차도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가 가장 어쩌면 미소가 하은이를 모를 때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르는 대로 두는 미소가 쓴 글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해석도 멋진 해석이네요. 이지용이라는 대학을 쓰시는 분께서 미소는 하은이를 위해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우정이 지금처럼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시대에도 진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담임 배우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저는 미소로서는 일단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품거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고 그냥 당연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거나 무언가 저희가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사실 저는 그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능하다고 믿고 계신다고 합니다. 약간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저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허구의 이야기보다는 현실이 굉장히 더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그림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취재를 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우리나라 그 극사실주의 그림 그리시는 작가님 중에 그 강강훈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유화로 그리시고 유화로 굉장히 정말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리시는 그림을 그리시는데 주로 자신의 딸을 그리세요. 굉장히 커다란 캔버스에 한 2층 높이가 되는 캔버스에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의 인터뷰 중에 사랑 없이는 그릴 수조차 없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큰 모티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의 뉘앙스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랑 없이는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라는 게 아니라 사랑 없이는 그릴 수조차 없는 이라는 그런 말, 그 단어가 주는 느낌에서 저도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어떤 이상향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혹은 일상에서 실행하고 있기도 하고 겪고 있기도 한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팅방에 소울메이트 10번 봄이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서 그 나레이션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방금 감독님의 답변으로 가름이 되셨을 것 같고 이분께도 사인 엽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운팅 남았죠? 엽서 하나를 더 받을게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담다디 두다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서 N차 관람을 할 때 주위에서 보면 좋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N차 관람하면 못 보던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요. 라고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각각 세 분이서 N차 관람할 때 어떤 걸 유념해서 보면 좋을지 꼽아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영화가 확실히 사건으로 흘러가는 영화는 아니지만 또 얼만큼의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배우들의 같은 표정에서 읽어낼 수 있는 감정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이 아이들이 사실은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뭔지 모르고 볼 때 와닿는 되게 본능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얘가 지금 눈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일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될 때 갑자기 새로 보이는 표정들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영화에 여러 번 감상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인물의 시각대로 보는 것도 물론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 제가 직접 느꼈을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미소와 하은을 다 보게 됐다가 두 번째는 미소로서 봤을 때 하은을 봤다가 또 세 번째는 그냥 멀리 떨어져서 하은을 보게 됐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다른 것 같고 언니가 말한 대로 그 인물이 어떤 감정인지를 미리 알고 봤을 때 표정이 주는 게 되게 갑자기 크게 와닿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사실 이게 진짜 감정 포인트가 되게 다른 것 같긴 한데 사람마다 이제 저희 영화는 이제 확실히 알고 봤을 때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다르실 것 그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좀 생각 없이 오히려 보셔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이상한 부분에 좀 꽂혀서 영화를 봤는데, 오늘 제가 봤던 영화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소중함을 아는 그런 측면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의 목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약간 10년 후에 봐도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20대가 보는 소울메이트랑 30대가 보는 소울메이트랑 40대, 50대가 보는 소울메이트는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 목에게는 정말 도움이 안 되지만 아니 뭐 가족으로는 넓힐 수 있겠죠. 뭐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보셔도 되는 그런 측면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실히 이렇게 각자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에 따라서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즐긴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감독님의 답변을 약간 수습하자면 10년, 20년 후에 보셔도 좋지만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영화이니 이제 걸려있을 때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M차 관람에 대한 질문은 좋아하는 계절 같은 배우 김다미 님도 똑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까지 엽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오픈 채팅방은 처음 봐요. 보통 뭐 많이 올라와도 100개 언저리에서 끝나는데 오늘은 제가 일일이 이걸 캐치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거든요. 저 이 영화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그만큼 많으신 걸로 이해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팁은 두 사람이 귀걸이를 나눠 가지잖아요. 그 귀걸이가 화면에 보이는 순간과 보이지 않는 순간을 유념해서 어떤 감정선이 오가는 장면들인지 한 번 더 영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계자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오늘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영화를 보신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사실 영화를 만들고 가장 떨리지만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관객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 거예요. 만든 사람들에게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신 소감 끝인 사람 말씀씩 들어보고 자리 마무리할 텐데요. 다미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일단 저도 사실 되게 오래전에 찍었던 영화고 이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요새 감정들을 다시 그때의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도 그때의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다민 씨는 말도 별로 없으시고 뭔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사소한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해주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저랑 같이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화를 보고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근데 누가 들어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진짜로 미소와 하은이를 만나주신 관객분들께서 궁금해해주시는 것들이라는 점이 저희한테는 대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꼭 저희의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는 관객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었고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장에서 표정도 볼 수 있고 궁금해하시는 얘기도 들어볼 수 있고 하는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경험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영화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 미술 감독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희 작품 끝나고 이제 좀 있다가 건강이 악화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영화 하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합류를 했었던 이제 메인 스태프분이기도 했고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업하는 동안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그때 총파티 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편집본을 못 보여드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영화 보는데 마치 그 미술 감독님이 하은이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저희가 이렇게 어쨌건 현실에서 완성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과정이 완성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름 석자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아까 집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미소방 같은 경우도 제가 막 기억에 나는 게 미소방을 만들어 주셨는데 다미 씨가 거기 처음 이제 공간을 보려고 딱 들어오자마자 와 미소방이다 하고 침대에 벌러덩 넣어가지고 만화책을 막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게 되게 뭐랄까 진심을 담은 공간을 만들어 주신 미술 감독님을 조금 모르시는 분이긴 하겠지만 영화를 통해서나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랄까 저희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는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소들도 많지만 그래서 보신 분들도 어떤 영화의 외적인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떠오르는 되게 나의 소중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만든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 영화 사랑해 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에게 어떤 개인의 되게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한 편을 완성하고 제작진이 가지게 되는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풀어놓는 이야기들은 정말 일부의 마음들이고 영화에 담긴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또 전부만은 아닌 것이 영화라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세 분들 그리고 지금 스크린에 크레딧으로 이름이 올라간 많은 분들의 노고와 과정을 책에 충실하게 담고자 저도 취재 과정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선물 같은 이야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이 영화가 이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극장에서 전찰리에 상영 중이니 영화의 끝까지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